사망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유족급여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유족급여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일반법에서는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민법을 따른다고 한다면 법정 상속인이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혼 배우자가 누군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동산이 있으면 지분별로 가져가고, 또 예금이 있으면 나눠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속인들끼리 모여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실혼 배우자는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산재보험법에서 유족급여는요,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생활을 하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도 순위에 넣어두지만 이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산재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통은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해소를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다투는 사람이 없고 후순위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이분이 사실혼 배우자 맞습니다라고 다 인정한다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분쟁은 언제 생기느냐, 자녀는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혼 배우자는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둘 사이에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같은 변호사들은 사실혼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일을 맡기시면 당연히 그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자녀분들께서 오시면 또 그쪽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혼 관계에 관련해서는요, 입증해야 할 주요한 포인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사실혼은 인정이 안 돼요. 인정받기가 꽤나 까다롭습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고 혼인 관계의 실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혼인의 의사라는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산재를 당한 분은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남은 사실혼 배우자는 당연히 나랑 혼인의 의사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은 나랑 혼인의 의사로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미 망인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3가지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렸다면 아주 좋습니다. 결혼식 사진. 두 번째로는요, 돌아가신 분의 상주로서 지켰다 라고 한다면 그런 자료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었느냐 라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적을 부모님 집에 갖다 놓고, 여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적을 친정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은 실제로 같이 거주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계속 같이 거주할 생각이었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도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반 판례에서 어떤 정도 돼야 인정하는지를 잘 고민한 다음에 사실혼 배우자 주장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 소송도 역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 실제 해보셨는지 꼭 물어보시고 나서 맡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험소송TV의 김지용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